부자 아주머니는 행복하게 만들기 까다로웠다. 매일 가져다 주는 꽃도 금방 실증내며 짜증냈다. 잘 사는 집에서 늘 비싼 가방과 옷을 걸쳐도 한때일 뿐 도통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하는 간단한 선행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끝나가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이었다. 아주머니는 간만에 누군가를 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장을 보러 나갔었다. 두 손에는 쓸데없는 물건이 잔뜩이었다. 경비 아저씨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옆에 있던 다른 주민이 뭐 하는 거냐고 면박을 주어서 직접 들게 된 상태였다. 간만에 온 선행 찬스에 나는 은근히 기뻐하며 슬쩍 아래쪽에서 짐을 받쳐주었다. 거의 다 올라갔을 때였다. 까만 머리칼은 피로 떡져 있었다. 다른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기괴하게 고개를 꺾으며 나와 아주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장난스럽게 여러 번 번갈아 보던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희죽희죽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다. 아주머니는 계단 밑으로 떨어져 갔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로 아주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분명 그건 아주머니를 죽이려고 했다. 다행히도 내가 붙잡아서인지 팔만 부러지고 끝나게 된 것이었다. 5시. 만약 다시 본다면 처음으로 봤던 아주머니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얄궂게도 5시가 되자 눈앞에 나타난 것은 3시에 봤던 중년 남자였다. 남자는 평소에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 허름한 2층 건물이었다. 아니 요즘 말이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 여기 왔어. 어떤 이상한 일이야? 예쁜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어쩐지 안 좋은 기분이 들었다. 눈이 계속 마주치는 것 같았다. 그게 말이지. 그게 딸은 차에 치일 뻔하고, 응? 내 아들은 떨어지는 화분에 맞아 뒤질 뻔하고, 와이프는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고, 난 계약하기로 했던 게 무산돼 버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 여기 찾아왔네만. 그렇군요. 이거 마가 낀 거 아닌가? 응? 글쎄요. 제게는 당신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혼이 보이긴 합니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보고 희죽였다. 그러면 당장 쫓아내야지. 응? 여자가 웃자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하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절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님은 차에 치일 뻔했지만 결국 차에 치이지 않았고, 아들은 화분을 맞지 않고 비껴갔고, 아내는 죽을 뻔한 일이 팔만 부러지고 끝난 것이라고. 계약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관련 없는 일 같은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은 귀신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 주변에 있는 혼 덕분에 나쁜 일들이 비껴나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뭐가 붙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아니, 그 혼은 대체 누군데? 그건 나야. 내가 했어. 말하고 싶었지만 방울을 흔드는 게 고작이었다. 여자는 그런 나를 보며 비웃듯 대답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요. 지옥?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원한다면 그 혼을 당신 주변으로부터 떼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아직 힘이 없어서 떼내기 편할 텐데. 아니야, 됐어. 그 말이 맞다면 날 도와주는 영혼인 건데 나쁠 리가 없잖아. 맞아. 나는 나쁘지 않아. 지옥에 왜 떨어졌는진 모르지만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래.
5시 44분. 기아는 가만히 돌아온 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 개년을 만났구나. 개년이야? 응. 그 개년은 항상 우릴 방해해. 봐, 저기 시계탑에 적어. 시계탑에는 여태 보이지 않던 게 있었다. 눈이었다. 우릴 보고 있어. 개 같은 무당년. 중년 남자를 돕는 건 별것 없었다. 업무에 대해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되면 시간이 펑펑 갔다. 그 와중에 남자에 대한 사실을 몇 개 더 알게 되었다. 남자의 아들은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남자의 딸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남자의 아내는 남자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도왔던 사람들은 첫 번째 가난하던 아주머니를 제외하고 전부 남자의 가족이었다. 사장님! 우리 미스 제가 있어서인지 요즘 일이 아주 잘 풀려. 응? 앳되어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눈웃음을 친다. 남자는 희죽거리며 아가씨의 엉덩이를 주물떡거린다. 내가 보냈던 편지는 불륜 사랑 편지였던 것이다. 그걸 알고 나니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돕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햇빛이 보고 싶다. 6시. 6시에 들어서자 회색 세상이 약간은 밝아졌다. 빨리 햇빛을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다. 다시 첫 번째 아주머니가 내 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누나, 기아가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떼었다. 이제 난 여기서부턴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자정에서 기다릴게. 7시까지 가고 못 가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나는 기아를 껴안았다. 상처가 남아있는 기아의 팔목을 쓰다듬었다. 나 사실 알아. 여기 실은 자살한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지? 나도 여기 자살해서 왔던 거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일부러 잊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을 것 같다. 이 지옥은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자기 자신 외에는 상처를 낼 수 없는 거였겠고. 맞아 누나. 너는 나이도 어린 게 왜 벌써부터 이런 곳에 왔어? 누나도 여기 왔으면서 나한테만 그러지 말지. 그래, 난 바보였어. 좀 더 열심히 살아볼걸. 그래서 여기 오지 말걸. 누나를 이해해. 지금까지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난 네 덕분에 꼭 7시로 갈 거야. 가서 사라지더라도 영영 다시 태어나지 못하더라도 햇빛을 볼 거야. 아니야. 고마운 건 나지. 그렇게 말을 흐리며 기하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한다. 아주머니가 사는 달동네에는 어느새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눈을 쓸었다. 닦인 길을 보며 아주머니는 손 모아 중얼댔다.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일어나지 못하는 날에 나는 발바닥을 간지려 아주머니를 깨웠다. 어느 날 새빨간 그것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것도 한때 나와 같은 인간이었고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아주머니를 향해 느릿하게 다가갔다. 나는 그것을 째려보며 어깨를 물어뜯었다. 상처는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주머니에게서는 떨어뜨릴 수가 있었다. 잊지 마. 기억해. 고통과 함께 넌 기억할 거야. 이상한 말과 함께 그것은 사라져갔다. 아주머니는 늘 일기를 썼다.
날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이제는 글씨도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다. 읽어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궁금했다. 나는 결국 아주머니의 일기를 훔쳐봤다. 지혜야, 보고 싶어. 거기엔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었다. 그래도 행복은 있었다. 날이 좋은 날 둘이 김밥 한 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게 행복이었고 엄마가 일 나가기 전 발바닥을 간지려서 웃게 해주는 게 행복이었다. 엄마는 늘 나에게 애호박, 양파, 당근을 볶은 걸 해줬었다. 엄마는 내가 그걸 좋아해서 해준 거였겠지만 사실 그건 엄마가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좋아한 거였다. 엄마는 없는 형편에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한 거였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사랑한 셈이다. 우리 지혜 대학 가야지 하며 모은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지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원서를 찢어버리고 취직을 했다. 이깟 대학 나중에라도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나도 대학을 가고 싶었다. 가서 캠퍼스 라이프도 느껴보고 나만 좋아해줄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이젠 영원히 할 수 없게 됐지만 사장은 좋은 사람이었다. 고졸인 나를 취직시켜 주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월급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게 있었다. 날이 좋은 날 새해가 뜰 때에 일출 벌어 엄마랑 여행 한 번. 그게 그렇게 가고 싶었다. 나는 다 마셔야만 되는 줄 알았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사장은 남자 한 번 모르는 나 같은 순수한 애가 좋다고 말했다. 역겨워. 나는 종일 몸을 씻었다. 가죽은 벗겨져도 역겨움은 벗겨져 나갈 줄을 몰랐다. 선글라스 낀 여자가 들어왔다. 뒤에는 남녀 학생 둘이 있었다. 아마 자식인 것처럼 보였다. 네가 김지혜니? 나는 그렇다고 하고 뺨을 맞았다. 더러운 불륜녀, 다리 벌리니 좋았냐. 사장의 자식들은 짧게 말했다. 아, 걸레 냄새나. 나는 회사에서 벌레가 되었다. 부장은 나를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대리는 술 마시자며 은근히 내 팔목을 문질러대었다. 여직원들은 내가 오면 이야기를 하다가도 흩어졌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 딸, 회사는 어때?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온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딸은 걸레야. 엄마 딸은 술 마시고 사장한테 따먹혔어. 엄마 딸은 불륜녀야.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사랑해 엄마. 많은 말은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엄마한테는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엄마가 사랑하던 엄마의 딸은 목을 매달았다. 미안해 엄마. 엄마는 꼬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엄마를 따라 나섰다. 엄마의 등은 너무 작았다. 나는 엄마의 일을 도왔다. 계산 실수를 하면 동전을 떨어뜨리고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려고 하면 학생증을 슬쩍 꺼내버렸다. 엄마는 일이 끝나고 절에 갔다. 우리 지혜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지혜 좋은 곳 여태껏 가게 닿지 해주세요. 않던 말을 웅얼거린다. 우리 지혜 좋은 나는 엄마의 곳 가게 귀에 속삭였다. 해주세요. 좋은 곳 가게 해주십시오. 엄마 딸 좋은 곳에 있어.
그러니까 나 잊어버려. 행복하게 살아. 엄마 인생을 살아. 6시 59분. 이제는 왜 내가 햇빛을 보고 싶었는지 알겠다. 난 엄마랑 같이 일출을 보고 싶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정동진에 가서 일출을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해오름 공원에서 둘이 소풍을 하던 그때처럼, 행복하던 그때처럼. 그러나 이제는 안다. 엄마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가 좋은 곳을 가야 한다는 걸. 나는 7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엄마를 볼 것이다. 그런데 왜 저놈이 나타나지? 기름진 얼굴에 무스 발린 머리카락, 툼툼한 손가락이 역겨운 눈빛. 사장은, 내가 모르고 도왔던 역겨운 중년 남자는 가족들에게 너무 행복하게 웃어주고 있었다. 오늘 저녁 외식 어때? 난 파스타로. 와, 나 스테이크 먹을래. 오랜만이네, 외식은? 내가 모르고 도왔던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다. 저 새끼의 새끼들은 잘 살아있네? 우리 엄마의 새끼는 죽었는데? 아, 이래서 이곳은 지옥이구나. 자살한 사람들의 지옥. 나를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냐, 아니냐로 갈라지는 지옥.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없어. 18년들. 용서하지 않아.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나는 남자의 목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 찌릿하는 느낌과 함께 손이 떨어져 나갔다.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 무당의 목소리가 울려온다. 안 돼!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사라져간다. 안 돼! 다시 시간이 돌아가는 것이 느껴진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자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완전히 시간이 돌아갔을 때 난 전부 잊은 채로 기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정으로, 그때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안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저 개자식을 죽여야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잊지 마. 기억해. 고통과 함께 넌 기억할 거야. 그때 새빨간 것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맞아. 기아는 그렇게 기억했을 것이다. 처음 내가 이 지옥에 왔을 때 내 몸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2번 투신하고 목을 매달아서 엉망이었을 텐데도 여기서는 멀쩡하다. 그 애가 상처가 난 것은 이 지옥 안에서였겠지? 그 애가 상처를 만든 이유는 6시 이유가 어땠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였을 거고, 그 애가 지옥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식으로 고통과 함께 기억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내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고통이 있다면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나는 몇 번이고 돌아올 거야. 고통이 팔을 타고 올라온다. 잘린 손가락이 입에서 툭툭 떨어진다. 나는 기억할 거다. 몇 번이고 돌아올 거다. 오래된 것들은 힘이 강해진다. 무당이 막아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서 돌아올 거다. 이 지옥은 자살한 사람들을 위한 지옥. 이 지옥에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6시 59분. 결코 7시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무간지옥이다.
남자는 허름한 건물 앞에 섰다. 아니, 돈을 얼마나 처먹었는데 또 귀신이 나타나. 아들은 반쯤 정신을 놓아버릴 지경이 되었고 딸은 여러 남자와 자다가 성병에 걸렸다. 아내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또 오셨네요? 무당이 하얗게 웃었다. 5천만 원을 받아먹고는 제대로 해결하네? 이미 3번이나 쫓아드렸습니다. 계속 쫓아오는 건 그만큼 원한이 깊어서겠죠? 제대로 쫓아내. 첫 번째는 50만 원, 두 번째는 500만 원, 세 번째는 5천만 원이었으니까 이젠 5억이면 되겠지? 안 해요. 뭐? 안 한다고요. 이제 그녀는 자기 다리까지 전부 다 뜯은 채로 오고 있어요. 이런 년이. 남자는 팔을 들어 올렸다. 무당의 몸이 패대기 쳐졌다. 네가 그러니까 그년이 널 찢으러 오지. 안 그래? 인연이. 후회하기 싫으면 집으로나 가. 이미 네 가족 전부 찢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남자는 홀린 듯이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요리한 것을 우물우물 먹고 있었다. 여보. 남자는 달려가서 아내를 안았다. 아내는 톡톡 치면서 남자를 밀어냈다. 아내는 여전히 우물거리고 있었다. 애들은 어디에 있어? 아내는 칠칠지 못하게도 입에 물고 있었던 것을 떨어뜨렸다. 남자는 휴지를 뽑아들어 그것을 훔쳐들었다. 안 돼. 그것은 발가락이었다. 아내는 입을 벌렸다. 아니, 아내가 아니었다. 아내의 모습을 한 무언가였다. 그 무언가는 입에서 끝없이 살점을 떨어뜨렸다. 뭉개진 손과 머리가 보였다. 언젠가 회사 앞에서 봤던 모습이었다. 떨어져 죽으려다 실패해 목매단 시체. 그는 그걸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클라이언트가 기절해서 계약이 취소되어 재수없다고 생각했었다. 지혜야. 입에 있던 것을 전부 뱉어낸 그것은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씨발년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미안해. 시발년들. 의자에서 내려와 슥슥 바닥을 기었다. 남자는 뒷걸음질 쳤다. 공중에 매달린 발이 어깨를 건드렸다. 차마 뒤돌아보지 못한 채로 그는 그것이 기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림자가 집안을 삼켰다.